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몰드 위저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몰드 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운딩 박스입니다. 박스를 생성하는 기능으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 앤드 랭스는 절대 좌표 ABS와 상대 좌표 WCS 중심으로 X, Y, Z 방향의 길이값으로 박스를 생성합니다. 세 방향의 길이값을 조절할 수 있고 참조 좌표 옵션을 통해 모델 좌표를 변경하여 박스 중심점 및 박스 길이 방향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박스의 색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존 박스를 삭제하고 다음 박스 생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최외곽 경계로 하여 사각형 박스를 생성합니다. 형상의 최외곽의 방향이 절대 좌표 ACS와 다를 경우 박스 생성이 형상의 모양이 아닌 상대 좌표 WCS 방향을 따라 생성되고 절대 좌표로 변경하면 형상의 모양으로 박스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옵셋 값을 조절하여 박스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좌표 옵션을 상대 좌표 WCS로 변경하고 옵셋 값을 0으로 하여 박스를 생성하겠습니다. 다음 형상은 면을 선택하고 참조 좌표를 절대 좌표 ACS로 설정하고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박스를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박스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 원형 박스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을 선택하면 최외곽 형상의 크기로 원형 박스가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형 박스도 옵셋 값을 조절할 수 있으나 이 형상은 0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원형면을 선택해 보았는데 원형의 중심점에 원형 박스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옵셋을 조절하여 크기를 조절하고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스플릿 바디로 바디를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바디를 선택하고 툴 옵션에서 뉴 플랜을 선택하여 새로운 기준 플랜을 만들어 분할합니다. 다음은 바디를 선택하고 기존 플랜을 선택하여 바디를 분할합니다. 다시 바디를 선택하고 이번엔 생성된 기존 페이스를 선택하여 바디를 분할합니다. 페이스를 숨기면 바디가 분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피처를 모두 삭제하고 트림 바디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림 바디도 스플릿 바디와 비슷한 기능이지만 분할된 바디를 원하는 방향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플랜을 기준으로 형상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다시 트림 바디를 실행하여 기존 플랜과 기존 페이스로 트림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기존 플랜으로 바디를 분할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바디를 삭제하겠습니다. 이번엔 생성된 기존 페이스로 분할된 바디를 원하는 방향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라지 패치 기능입니다. 우선 면을 선택하면 페이스의 속성과 똑같은 페이스를 생성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생성면을 전체 방향으로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바운더리를 유지하기 영역으로 선택하여 실행하면
경계 라인을 기준으로 선택된 면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면을 선택하고 바운더리를 Shift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선택 해제한 후 안쪽 엣지를 재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바운더리를 삭제 영역으로 선택하고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실행해보면 최종 생성면이 안쪽 형상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내비게이트에서 피처 그룹의 피처를 확인해보면 코어 서페이스와 캐비티 서페이스로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즈 패치 서피스를 체크하면 몰드 위저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어 캐비티 2개의 패치 서페이스를 레이어에 각각 생성해 줍니다. 코어 캐비티 영역이 하나의 페이스로 생성되어 영역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스플릿 페이스를 이용하여 페이스를 디바이스 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커브 또는 엣지를 이용하여 선택된 페이스를 분할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없을 경우 원하는 지점의 커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커브로 면이 분할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플랜 페이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면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오브젝트가 없을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새로운 데이텀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텀을 기준으로 면이 분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이소클라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옵션은 선택된 면의 빼기 방향의 경계 라인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보시다시피 선택된 면을 빼기 방향에서 보이는 경계 라인으로 자동 분할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플릿 페이스는 파팅면을 분할해야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톡 사이즈는 제품의 최외곽 바운더리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제품 원점과 WCS 좌표가 틀릴 경우 스톡 사이즈가 잘못 나올 수 있으니 WCS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원형 박스 타입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좌표 방향을 재설정하여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각 박스 타입으로 변경하고 절대 좌표로 설정합니다. 스톡 사이즈에 옵셋 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정밀도를 위한 소수 자릿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박스 또는 원형 타입으로 최외곽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솔리드 기능은 선택한 페이스를 기준으로 박스를 생성하는 동시에 페이스에 리플레이스되어 형상에 맞는 블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무브 파라메터를 체크하면 블럭 생성 후 파트 내비게이트에서 히스토리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블럭에 옵셋 값을 넣으면 선택되지 않은 면의 값이 추가되어 블럭이 생성됩니다. OK를 실행하면 블럭이 생성되고 파트 내비게이트에 히스토리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리무브 파라메터를 체크 해제해서 같은 방법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옵셋량은 0으로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블럭이 생성되고 파트 내비게이트에 히스토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블렌드는 모델의 블렌드를 참조하여 새롭게 생성된 모델에 블렌드를 측정 없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모델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실행하여 참조하고자 하는 블렌드를 선택합니다. 모델의 엣지를 선택하면 참조 블렌드와 동일한 블렌드가 생성되어 측정 없이 빠르게 블렌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팅을 나누기 위해서는 제품에 뚫려있는 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패치 서피스의 타입 중 트래버스를 선택하면 패치할 엣지를 자동으로 검색해줍니다. 패치를 위한 참조 서피스의 선택 및 방향 전환에 따라 패치 형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치를 실행하고 생성된 영상을 확인 후 삭제합니다.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엣지를 선택하고 참조 서페이스를 다르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과 다른 형상의 패치 서피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루프 선택 옵션을 바디로 하여 선택하면 바디 전체에 닫혀있는 루프를 찾아 자동 패치해 줍니다. 이 기능은 패치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번엔 선택 루프 타입을 페이스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바디 타입과 마찬가지로 선택 페이스에 닫혀있는 루프를 자동으로 찾아 패치해주는 것을 알 수 있고 색상도 변경하여 패치 서피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히스토리상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코어와 캐비티 패치 서피스가 각각 패치되어 27번, 28번 레이어에 분리되어 각각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뚫려있는 부분을 막아주는 패치 서피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트림 리전 패치는 솔리드 형상 중 필요한 부분을 서피스화시켜 패치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실행하고 패치할 바디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트림 바운더리를 선택하고 이를 경계로 남길 영역을 선택합니다. 에즈 패치 서피스를 체크하고 색상을 변경하여 OK 버튼을 누르면 솔리드 영역이 패치 서피스 영역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를 확인해보면 코어와 캐비티가 각각 27번, 28번 레이어에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의 기능은 사용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서피스를 몰드 위저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 및 환경으로 변환해주는 패치 기능입니다. 보시다시피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피스를 선택하고 실행하면 히스토리상에 코어 및 캐비티 패치 서피스가 각각의 레이어로 분리되어 생성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동화시킴으로써 몰드 위저드 기능과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디드 익스텐션 기능은 본체의 모서리 또는 곡선을 선택하면 NX에서 선분을 형성하고 곡면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유형을 변경하거나 세그먼트 가이드라인의 회전 각도를 변경하여 확장된 표면의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생성면의 오류를 체크할 수 있고 선택된 모서리와 본체에 탄젠트하게 연결된 곡면을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서피스를 삭제하고 또 다른 서피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선택 타입에 따라서 생성된 서피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탄젠트 페이스를 생성해보고 다른 쪽은 벡터 서페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벡터 서피스는 정해진 방향을 지정하여 면을 생성하므로 탄젠트 서피스처럼 탄젠트하게 면을 생성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예제를 통해 서피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선택 시트에 모든 엣지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형상 시트를 선택합니다. 벡터 서페이스로 면을 생성하면 면이 탄젠트하지 않아 탄젠트 서페이스로 변경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팅 옵션에서 생성면의 오류 확인을 체크하면 모서리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엣지를 선택하고 선택 엣지의 옵션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세그먼트 유형을 변경하거나 세그먼트 가이드라인의 회전 각도를 변경하여 오류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의 형상이 정상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번엔 다른 예제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 서페이스로 페이스 엣지를 선택하면 부분적으로 면이 꼬이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엣지를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세그먼트 옵션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세그먼트 가이드라인의 회전 각도를 변경하거나 세그먼트 유형을 변경하여 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세그먼트 유형을 변경하여 최종 형상을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몰드 위저드에 필요한 몰드 툴에 대한 기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